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좀 많이 피곤하네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좀 신경을 많이 썼더니, 어제 방송한 대로 이제 제가 어제 16개 물건이 있죠? 16번까지 물건 있는 거, 16번까지, 1번부터 16번까지 물건 중에서, 오늘은 1번, 2번, 3번, 4번 물건을 분석해 드릴게요.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배울 만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강의 후반에 조금 주식 얘기를 좀 할게요. 간단하게. 제가 어제 그제부터 계속 주식은 조심하자. 비중 축소에 들어가자. 라고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잘 하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몫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1번, 2번, 3번, 4번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요거 한번 대충 이제 이 내용들이 보면 배워야 될 점들이 어떤 거냐면 306평 각각 몇 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차지권, 토지 임대차 요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선도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구역, 완충녹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옛날에 다 강의를 했던 거예요. 강의를 다 했던 건데 뭐 옛날 거 보라고 해도 안 보니까 조회수 딱 보면 알아요. 근데 또 이제 법정지상권과 가설건축물 그 관계,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도로구역이라고 한다면, 간선도로라고 한다면,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상가도 한번 산정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을 입찰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물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물건이거든요. 요 물건이 이제 1번부터 4번 내용은 다 똑같아요. 1번부터 4번 내용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건물은 매각 제외. 건물은 매각 제외. 그리고 이 토지가 어 간선도로예요. 간선도로. 다시 말해서 도로구역이라는 얘기죠. 도로구역. 도로구역이고 또 지목은 농지예요. 농지.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이죠. 그래서 한번 요거 하나씩 훑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위치는 보여드렸나? 보여드렸죠? 자, 여기가 은행동, 뭐 신천역, 뭐 여기가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역사회 분들은 여기 은행동이고 여기가 이제 신천역. 신천역이 어디 근처에 있을 건디? 뭐 어쨌든 뭐 이 근처에 신천역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여기 뭐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여기가 신천역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큰 대로변, 큰 여기 아마 이게 이 대로변이 4차선 대로일 거예요. 4차선 대로. 4차선 대로변에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볼게요. 이 물건들이 여기 이 물건, 이 물건, 이 물건, 이 물건 네 개가 다 나왔어요. 네 개가 다 나왔는데 뭐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인데 딱 보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직접 가보세요. 또 어떤 분이 가보지도 않고 얘기한다고. 가보진 않았는데 이 동네 잘 알아요. 뭐 악성 댓글 달지 말고 또 이상하게 뭐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우, 안에.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토지 이용 계획원을 봐야 되겠죠? 토지 이용 임차인도 있어요, 여러분. 임차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도 있고,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볼게요. 이분이 옛날에 10년 전에, 12년 전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이름을 좀 지울게요. 이분이 10년 전에 낙찰을 받으신 건데 이때 당시에 얼마에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24억에 받았네. 감정가 60억짜리를 이 똑같은 저인가 봐요.
내필지를 받으신 것 같은데, 3, 토지 면적 1000.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4억에 받으셨는데 24억에 감정가 60억짜리를 토지용 계획 확인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건물은 매각 제외. 자, 그럼 토지용 계획을 하는 점 먼저 볼게요. 우리가 가장 그 토지 공부를 하면서 기초적인 게 토지용 계획원이죠. 토지용 계획 확인원이죠. 그걸 항상 필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토지용 계획 확인원에 보면 여기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지목은 전이죠. 지목은 전인데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뭐죠?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농취증은 발급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럼 도시지역. 그다음에 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 도시지역이잖아요. 그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농취증 필요 없다. 그다음에 광로 이류라고 돼 있어요. 광로 이류. 주 간선도로 지역, 지구 어쩌고저쩌고 아니 간선도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쩌고 뭐 써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뭐 이것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고 가축대학 제한구역, 과밀 억제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거 광로 이류 말 그대로 주간선도로예요. 도로예요, 도로. 도로인데 한번 볼게요. 자, 위성지도하고 같이 볼까? 위성하고 같이 겹쳐서 볼게요. 자, 이 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아이고 오늘 조금 양해해 주세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아시는 지인이 오셔가지고 소주 한잔 했어요. 소주 한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준비가 사실은 강의 준비가 안 됐어요. 대충 그냥 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혹시나 이 물건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 정확히 강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내필지죠. 그러니까 이번 똑같은 물건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 똑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물건이고 다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취증은 받을 필요 없다. 거기 보시면 되고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토지용 계획원에 보면 여기 쭉 줄거진 데 있죠. 빨갛게 줄 그어져 있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이 네 필지는 다 그죠? 도로란 얘기예요. 간선도로란 얘기예요. 간선도로. 언젠가는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편입될 예정인 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땅들을 여러분들 낙찰을 받으시겠어요? 제가 어제는 좀 이렇게 대충 이 16개 물건이 있다고만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토지를 낙찰 받으시겠습니까? 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자, 언젠가는 수용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도로구역으로 편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용 예정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다 건축물들이 있으니까 이 건축물들이 법정기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또 법정기상권만 따질 게 아니라 그죠? 법정기상권하고 충돌되는 게 뭐죠? 차지권. 사람들은 자꾸 법정기상권만 얘기하는데 차지권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요. 차지권을 모르고 경매를 한다는 것은 정말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뭐라고 아이고 다리가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차지권이 뭔지 그다음에 법정기상권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간선도로에 대해서 수용 예정가를 한번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뭐지 완충녹지 이제 여기가 이제 완충녹지였어요. 옛날에는요. 완충녹지가 다시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거예요. 옛날 거 낙찰 받은 거 보니까 여기가 완충녹지였다가 다시 도로구역으로 간선도로로 편입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도찐이 개찐이 엎치나 개치나 뭐 똑같은 거죠. 그죠? 어차피 뭐 내가 행위 제한 할 수가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 돌아가서 이거 경매 물건 돌아가서 왜 이렇게 나와? 먼저 음, 여기 제시의 건물에서 건물은 매각 제외라고 돼 있죠. 1층, 2층. 그런데 월세가 300, 뭐 얼마, 제가 볼 때 월세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월세가 뭐 이 조사대로라면 딱 1,000만 원에 나오네 월세가. 매각 제외된 건물이 요거 있고, 그다음에 월세는 1,000만 원, 합의 1,00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전문가가 코멘트한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웃어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딱 돼 있어요. 성립여지 있음.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물론 이 말도 맞아요.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체크할 사항이 뭐냐면,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 그 차이잖아요. 그죠?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이어야 된다. 그러면 동일이면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는 거고, 동일이 아니었다. 그럼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된다.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되면 뭘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차지권을 봐야죠. 차지권.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를 하는 거죠. 이 토지를 내가 임차를 해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달랑 요것만 따지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걸만 따지면 되지만, 차지권은요, 토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그죠? 내가 임차인이 짓는 거예요. 건물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지권이거든요. 그럼 차지권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돼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 없으면 무효입니다. 두 번째, 이 건물을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없으면 차지권 주장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럽니다. 법정지상권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상관없지만, 그죠? 차지권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차지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죠. 등기가 없으니까. 그죠? 일단 가서 현장 조사도 탐문해봐야 돼요. 그죠? 일단 그렇지만 등기부가 없으니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는 걸 봐서는 차지권 문제는 아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법정기상권 성립하냐 안 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어야 되는데, 자, 법정기상권 성립하려면 이 건물이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도 한번 예를 들어 이제 그 전에 낙찰받은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확인해서 법정기상권 성립하면 지료 청구, 법정기상 성립 안 하면 철거 청구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보십시다. 여기가 농지잖아요. 농지. 농지에는, 그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가설건축물일 수도 있어요. 가설건축물을 쳐놓고, 그죠?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시청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두드려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을 쳐놓고 지금까지 계속 임대를 했던 거예요. 아니면 임차인이 가설건축물로 신고해놓고 철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쪽에서 영업을 했던 거고, 그죠? 이행강제금 맞으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원래, 이게 만약에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가설건축물은 2년 또는 3년 이내에 철거해야 될 법 조항이 있으므로, 그죠? 법 조항이 있으므로 요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게 가설건축물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요 법정지상권 문제, 차지권 문제, 가설건축물 문제는 다 해결된 거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늦게 떠. 아우, 컴퓨터 바꿔야 되는데, 이거. 아,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도로. 이 도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도로. 도로구역이죠. 여기. 다 도로구역이죠, 도로구역. 도로구역. 그러니까 간선도로. 간선도로로 포함됐어요. 그러면, 요 부분은 나중에, 훗날에 국가에서 수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입찰을 할 때, 그죠? 입찰을 할 때 수용 예정가도 한번 따져보고 입찰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물론 자, 공시지가는 216만 9천 원이에요. 물론 보상감정은 이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대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라고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세냐 열세냐, 그리고 제가 보상가 산정하는 것은 제 그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보상가 산정 방법, 방식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준지하고 이 개별지하고 비교를 해서 보상가도 어느 정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 얼마 전에 있는 거니까 아주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제 강의 보상가 산정 방식이 있어요. 그 강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몇 강의인지 모르겠는데 한 2달 전에 한 것 같아요. 2달 전에. 그거 한번 꼭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 토지 감정가를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통 보상가는요. 보통 보상가는 어 현황평가가 기본이에요. 현황평가. 지금 지목은 전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목을 현재가 대로 쓰고 있다면 최소한 잡종지로는 평가할 거예요. 최소한 잡종지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가는 의외로 높아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일단 공시지가.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아니지만, 자, 표준지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220만원 곱하기 3.3하면 얼마죠? 한 700만원 되나? 700만원 곱하기, 우리가 이제 보통 보상가를 산정할 때 달라요. 제가 분명히 제가 전 강의 참고하시라고 했어요. 보상가 계산하는 방법은 보통 1.2에서 1.5, 그리고 뭐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평균 우리가 1.5를 곱한다고 했을 때 그럼 한 1100만원 정도 되겠죠. 자, 1100만원 나온다고 해요. 보상가는 제가 다시 한번 누차 또 높아져서 말씀드리지만, 보상가 산정하는 디테일한 방법은 제가 제 강의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100만원 몇 평이야 이게? 잠깐만요. 자, 1100만원 곱하기 300평 하면 얼마죠? 3, 33억이네? 33억. 또 나중에 이제 이신청하고 그러면 한 5% 정도 상승되니까 뭐 한 이 금액이나 그 금액이나 똑같겠네. 그죠? 그리고 또 건물이 만약에 내 거라고 한다면 좀 부산가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물건을 봤을 때요. 요 물건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이제 5번, 6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아직 입찰이 뭐 한 15일 남았으니까 9월 1일이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첫 번째, 완충녹지, 간선도로. 완충녹지는 아니에요. 간선도로. 그 다음에 도로구역이에요. 간선도로, 도로구역이에요. 그럼 도로구역이라고 하면 도로가 확장된다 했을 때, 이 부분도 수용이 되겠죠. 그러면 자, 수용 예정가는 아까 제가 산정해드렸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냐, 두 번째 법정지상권 문제냐, 차지권의 문제냐. 자, 차지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죠. 그럼 법정지상권도 따져봐야 된다고 했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분도 2009년도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폐쇄 등기부까지 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탐문을 해보던가. 자, 그래서 요 부분들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는 그때 가리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이냐 법정지상권이냐.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이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내놓고 이분이 이제 철거하기 장사하려고 목적으로 원래는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됐어. 그런데 철거하지 않고 계속 여기서 장사를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또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뭐 있나? 안 드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1번부터 4번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수용 시청에다 전화하셔가지고 관계 부처에다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간선도로 돼 있는데 요거 뭐 수용 예정이 편입 예정이 계획돼 있냐라고 물어보시고요. 분명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럼 최소한 5년 정도는 내가 월세 받으면서 장사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정도 또 지가가 상승되겠죠? 그죠? 지가가 상승되면 지금 이 가격보다는 훨씬 많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투자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고요. 이제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주식을 좀 오늘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주식은 이제 조정이에요. 그죠, 여러분? 토끼자. 그죠? 도망가야 됩니다. 자, 비중 축소하고, 그죠? 무조건 오늘 오른 것들은 다 매도 치고, 당분간 저는 좀 두 달 동안 주식 쉼없이 달려왔으니까, 여기 지금 두 달 동안 주식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때문에 조금 당분간 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거 보면, 500일선, 지금 오늘도 빠졌죠? 오늘도 정확히 뭐 이 하락 트렌드 받고 빠졌어요. 그죠? 남들은 여기 복귀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어차피 500일선이 밑에 있잖아요. 500일선 받고 월요일에 한 번 더 빠지면 500일선 지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또 약간 들어준다고 해서 또 흥분하고 광분하지 말고, 그죠? 월요일에 만약에 빠졌다가 들어주면 저로의 매도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500일선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하면 더 좋지만 500일선 또 들어줬다가 푹 깨버리면 이때는 또 머리치시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계좌를 비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주식 굳이 파실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또 부정적인 시황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 보면 오늘 컴투스 매도했습니다. 컴투스 오늘 매도했어요. 자, 컴투스 여기까지 들어있죠. 83,000원 넘겼죠. 83,000원을 못 팔고 82,700원, 800원 그때부터 매도 시작했습니다. 매도 시작했고 이제 5일선 이렇게 꺾이겠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은 뭐 횡보 조정 뭐 그 정도 가겠네요. 지금부터는 좀 일단 그렇지만 종합지수가 조정기에는 그죠? 게임주가 강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추이 지켜보면서 한번 좀 대응하시는 것도 주식 투자하면서 이익만 보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좀 조금 그래 나는 지수 조정기에도 게임주가 오를 거라고 확신한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들고 계셔보고 아예 모르겠다 지수 조정하는데 뭐 살아남는 종목이 있어? 그럼 매도 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어차피 인생 별거 있습니까? 돈 아니면 뭐지? 그죠? 뭐 이 주식 알고 시작하면 뭐 천재게요. 뭐 하이브 오늘 거의 20만원 가까이 갔죠? 하이브 20만원 오늘 20만원 19만 6천원. 자, 이 정도 되면 제가 하이브 20만원 간다고 했죠? 20만원 4천원 빠지는데 뭐 이거 20만원이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주식을 하거든요. 제가 하이브 20만원 안 가면 주식 안 한다고 했는데 자 하이브 19만 6천원 20만원에 4천원 빠졌습니다. 그래도 뭐 20만원이라고 인정할 거죠? 뭐 어차피 자 어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진 제가 비중 축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은 안 팔았습니다. 단은 안 팔았고 오늘 비중 축소했어요. 오늘 비중 축소했습니다. 손실 보고 축소했습니다. 제 평균 매입 단가는 13,600원. 제 평균 매입 단가는 13,600원입니다. 비싸게 샀어요. 그렇지만 손실 보고 약간 일정 부분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 많이는 안 했고요. 찌끔 했습니다. 찌끔. 어쨌든 뭐 이거 월봉으로 주봉으로 보면
일단 오늘 음선을 너무 길게 때렸어요, 사실은요. 아우, 운동만 체육관에 안 나갔어. 그냥 이거 확 그냥 14,500원에 파는 건데. 아우, 뭐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내가 운동이 좋아서 나간 건데.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음선을 때려서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음선을 때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는 약간 좀 조정할 수도 있어요. 조정하고 이렇게 양선 딱 감아 올리시면 진짜 좋은데. 그리고 8월 말주에 그냥 확 슈팅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면 그냥 대길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저는 비중 조금 찔끔 쭉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BHI가 아이고 요거 막 세네.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도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볼 때 좀 아주 예사롭지 않게 보이거든요. 1차, 2, 3, 4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 하락으로 보죠. 2파 조정, 3파 조정, 3파 하락, 4파 조정, 5파 하락, 5파 조정 끝내고 이제 시작의 초입 단계인데 게임즈 중에서는 대부분 NC소프트 외에 다음으로 매출이 많은 거죠. 12조? 1조 2천억? 모르겠네. 이거 얼마지? 한번 보죠. 왜 컴투스가 나와? 매출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매출이 1년 1조가 되네. 1조 5천억 정도 되네요. 올해 1조 5천억. 연간 한번 볼까? 올해 예상이 1조 5천억. 내년이 1조 8천억. 뭐 그렇게 되네요. 뭐 게임즈 같은 경우는 보통 펄을 보통 가중치를 20배 정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오늘 컴투스를 팔고 카카오를 살라고 그랬어요. 종가로. 컴투스를 딱 이제 이익 매도를 하고 카카오를 또 살라고 그랬는데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계좌를 비운 연습해야 되는데 또 사게 되면 저하고 또 약속을 또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월요일 날 빠진다. 월요일 날 빠진다 하면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고 단기예요, 단기. 단기.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대양선을 세워놓고 대양선을 세워놓고 이거 2분의 1 정도 양선 몸통의 2분의 1을 깨지 않으면 양선 몸통의 2분의 1을 깨지 않으면 보유입니다. 매수를 한번 해볼 거고 어, 여기에서부터 이 구간 동안 외국 기관들은 줄기차게 매수를 했다. 한번 볼까요? 기관 매매 동향을. 자, 기관들이 제일 이제 이게 8월 3일부터 기관들이 샀거든요. 기관들이 8월 3일부터 샀습니다. 뭐좀 며칠 동안 3일 동안 매도를 했는데 매도한 물량보다는 산 물량이 훨씬 많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최근 며칠이야 8월 한 11일부터 사기 시작했고 개인이야 뭐 진짜 치고라도 어쨌든 기관은 기관들은 여기서부터 이날부터 다 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관들도 이 구간에 다 물려 있어요. 여기서부터 다 물려 있습니다. 기관들. 우리 존경하는 기관 아저씨들 이날 제일 많이 샀고 이날도 제일 많이 샀고 많이 물려 있는데 더 빠지게 되면 기관의 손절 로스컨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로스컨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지켜보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60일선을 지지할지 여부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한번 도전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일단 저는 계좌를 좀 비워야 되는데 이 또 손가락이 또 모니터를 보고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그냥 아예 지워보려고요. 이제 당분간 그 어플을 지워보려고요. 근데 그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관 아저씨들 여기 다 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걸 여기서부터는 다시 매수를 다시 또 가담하면서 평균 단가를 기관들도 낮추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여기 양선으로 감아주고 한다면 탄력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검색을 안 해요, 요즘은요. 종합지수만 보니까, 종합지수, 종합지수가, 여기 있네. 종합지수 차트만 보니까, 종합지수 차트 어차피 뭐 하락이잖아요. 그죠? 말씀드린 대로 하락 트렌드이기 때문에 안 봅니다. 잘. 검색 안 해요, 요즘은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여러분,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이 이제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기적인 대응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빠졌어요. 오늘 빠졌고, 이게 500,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500일선입니다. 500일선. 500일선. 500일선을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지지하고, 지지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500일선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00일선 지지 못하고 질질질 흘러내리면, 후딱 빨리 제가 말씀드렸죠. 파티는 즐겨라. 그렇지만 한 발만 담가라. 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한 발만 담그고 빨리 도망갈 준비해야죠. 자, 만약에 500일선 지지를 하고 반등을 주면 절호의 매도의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절호의 매도의 찬스다. 그리고 다시 눌릴 거예요. 왜? 이미 경기 침체는 시작됐으니까. 금리 인상도 9월 24일 날 아마 확정적일 겁니다. 뭐 빅스텝을 하든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모르겠어요. 뭐 월가 아저씨들이 하는 거고 뭐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은 뭐 확실시 되는 거기 때문에 500일선을 지지하고 반등을 주면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아이고 빨리 가지고 있는 거 손실 좀 줄여야지.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00일선을 깬다. 깨서 2, 3일 동안 500일선 밑에서 있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 돼요. 더 이상 미련 가질 주식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 6개월 동안 3, 4개월 동안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딱 도망가십시오. 그렇지만 이렇게 종합지수 하락시에는 게임주 또 일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집중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황을 마무리하고요. 자신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투자하지 마세요.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현금도 투자니까 현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현금이라는 종목을. 네, 이상입니다.